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드디어 리플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교창소를 했죠. 자, 예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교창소를 하면 리플의 승리 확률이 70%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지 언론에서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한 게 리플의 승리를 70%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2020년도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하고 지금 현재 항소가 일어났을 때하고 분명히 조건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리플이 지금 정도는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왜 가지지 못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교창소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언제가 D-Day가 될 것이고 그 D-Day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리플의 갈링하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에 결국 승리할 것 교창소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창소를 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확률이 70% 이상이다. 현지 언론에서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번 교창소가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을 끝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자, 합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SEC가 합의를 리플에게 한다고 하면은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든 것, 아예 리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과 같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서 SEC가 항소를 하기 전에 내부적인 이야기가 60대 40으로 항소를 한다 60, 항소를 하지 않는다 40으로 많이 갈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에 바로 항소를 했거든요. 자, 중간에 누가 나갔습니까? 게리 겐슬러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소송을 거의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국장이 나갔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60대 40, 그리고 2시간 전에, 항소 2시간 전에 게리 겐슬러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국장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수 시절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존재다, 이렇게 강의를 한 사람이 SEC에서 의장이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180도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게리 겐슬러와 그리고 갈링하우스와 여러 군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아예 그것 하나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구독이나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생각이 날 때 검색창에 리플 시문 또는 시문 리플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아무 때나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상승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되었다. 이제 모든 리스크가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났고 결론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리플이 반격을 했고, 자,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예전에 소송이 제일 처음에 걸렸었던 2020년 12월 달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급등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눌려왔는데 이번에도 2020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2020년도에는 처음 맞아본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졌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1심의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항소라는 부분도 전부 다 오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교차 항소를 하면은 리플의 승리 확률이 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2020년과 지금의 상태는 다르다. 2020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7배 오른 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7배 올랐기 때문에 이때도 소송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리스크로 남아 있었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줬다. 그런 다음에 다시 빠진 다음에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다. 왜? 소송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소라는 부분, 교차 항소라는 부분, 법률적으로 계속적으로 싸우고는 있긴 하지만 분명히 반감기,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는 상승의 4가지 조건,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결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브릭스, 이 부분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리플, 이제까지 우리들이 보지 못한 가격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ETF 관련해서도 같이 연결만 시켜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자,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뒤로 옮겨놓은 이유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부각이 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4가지로 인해서 한번 상승을 시켜놓은 다음에 ETF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쳐주면은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시장 변동 속에 35% 급락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소송 관련해서 빠진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빠질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과거 1억 달러 규모의 청산 이벤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매도 압력을 가했을 때 XRP 가격이 급락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과거하고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전의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의 상황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서 비슷한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7배 오른 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소송이 걸렸을 때는 처음이라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오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이란에 대한 보복, 치명적이고 놀라울 것이다. 자, 바이든이 이스라엘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발 석유 시설과 핵시설, 이건 공격하지 말라. 그리고 확전을 시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확전이 된다고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 확전 안 시킬 수 있다. 내 북한하고도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의 사태에 대해서도 나는 다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확전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과연 표가 어느 쪽으로 몰려가겠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둘이 의견이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과 해리스하고 만났을 때는 분명히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앙금이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행동하는 게 바로 그 앙금 때문일 수도 있다. 현지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격앙된 그런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사정을 안 봐주느냐? 더 확전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온다. 라는 미국의 의견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밀고 나갈 수 있을 때 확실히 밀어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은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5일이나 9월 6일에 급락했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9월 6일의 저점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흐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 자, 8월 5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줬잖아요. 이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한번 출렁거리는 흐름은 있겠다. 자,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그때가 되면 8월 5일에 제가 말씀드린 9월 6일에 말씀드린 물량을 최대한대로 늘려가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물량을 늘려가셔야 된다. 어떻게든지 중동의 사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아무리 강하게 타격한다고 해도 석유시설과 핵시설을 타격한다는 것은 정말 크게 싸움을 벌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충격은 있겠지만 그 충격 다음에 다시 한번 9월 6일에 저점을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내 이전의 가격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소송이 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41%까지 빠졌거든요. 그 이후에 39일 만에 그냥 그 가격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39일 이후에 그 다음에 7배 상승하는 그런 급등의 흐름, 그런 폭등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SEC 위원 마크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법 불투명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승률도 높지 않고 그리고 기준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건드리다 보니까 이거 낭비 아니냐. 자, 그래서 일관성 없는 판결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 이거 어떠한 정해진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이때는 이렇게 맞추고 이때는 이렇게 때려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헷갈린다. 너희들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 규제를 하려고 하면 그런 규제의 정당성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리플에게 또 한 번 패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EC 내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플 관련해서 60대 40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내부에서 벌써부터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송 내내 SEC는 점차적으로 질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떻게든지 물러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리플의 승리는 당연하다. 앞으로 SEC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건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 자, 그러면 리플이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에 없었던 가격, 우리가 보지 못한 가격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SEC를 향해서 청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XRP 암이라고 거기에서 청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에 한정된 투자자들을 위한 청원이었습니다. 자, XRP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리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보호해라. 그리고 SEC가 부당한 그리고 무의미한 이런 소송을 철회해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시문이 넣은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리플 인 코리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리플 투자자들 보호해라. 너희들 그 무의미한 항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청원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참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리플 승리 청원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분, 25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에 성함만 적으시면 돼요. 심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만 딸깍하고 클릭하시면 다 끝납니다. 자, 우리들도 SEC에게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 청원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를 계기로 인해서 SEC가 우리 대한민국의 리플 투자자들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SEC가 우리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SEC의 소송을, 항소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첫걸음을 정말 힘차게 떼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가 리플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모임을 만들고 할 때 제가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이 청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잘 해나가라고 여러분 응원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원을 하신 분들을 저에게 응원의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84-1524로 리플 승리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84-1524로 리플 승리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청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리플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심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